안녕하십니까. 예스이민뉴스 김다연입니다. 한 주간 이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과 중국은 냉각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 부자들은 여전히 미국 이민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일 현지 시간 CNN머니는 중국판 포브스라 불리는 후룬 바이프와 이민 컨설팅 회사 VSG가 보유자산 1,000만에서 2억 위안, 약 16억에서 332억 원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 부자들 사이에서는 캐나다 이민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상승하며 영국을 제치고 이민하고 싶은 국가 2위에 올랐습니다. 캐나다의 교육, 거주 환경이 중국 부자의 마음을 끌어당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두는 미국으로 3년 연속 1위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부자들의 이민 상대국뿐만 아니라 투자처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중국 부자들이 선호하는 투자 지역이 모두 미국이지만 CNN머니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의 인기는 하향세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위안화 환율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은 84%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반대와 달러 강세 기조에도 외국인들의 미국 부동산 투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큰 손인 중국인은 물론 캐나다, 멕시코 투자도 급증했습니다. 본격적인 이민 규제 강화 이전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 전국 부동산협회 NAR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모가 1년 전보다 49% 급등한 1,530억 달러, 약 171조 7,884억 원이라고 18일 발표했습니다. 2015년에 1,039억 원 달러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가구수 기준으로는 32% 증가한 28만 4,455가구로 이 기간 미국 전체 주택 거래의 5%에 달했습니다. CNBC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미국 주택 투자가 급증한 것은 놀라운 결과라며 미국 부동산의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달러 강세로 인한 비용 상승보다 분명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의 최대 큰손은 역시 중국인이었습니다. 4만 572가구, 317억 달러어치의 주택을 쇼핑했습니다. 이어 캐나다, 영국, 멕시코, 인도 순으로 투자 규모가 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토안보부 DHS의 불법 이민자 추방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DHS 내부 문건은 새 정책은 더 많은 불법 이민자를 이민 재판 없이 고국으로 추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국경 160km 이내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가운데 체류 기간이 2주 미만인 이들을 이민 재판 없이 추방합니다. 이는 지난 2004년 조지 부시 행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입니다. 새 정책은 이 범위를 미국 전역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가운데 체류 기간이 90일 미만인 사람으로 대폭 넓혔습니다. 문건에서는 DHS의 추방 권한 확대가 미국 이민법정의 업무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가 안보 공공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에 불법 입국하려는 요인뿐 아니라 빠르게 국경 100마일을 벗어나 본토 안으로 들어오려는 요인까지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됐습니다. 행정부 관계자는 이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도입하기 위해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행정부 관계자는 이 정책이 지난 5월 백악관에 전달됐으며 DHS가 관리예산국 OMB의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새 정책이 도입되면 이민 재판을 거치지 않고 추방되는 불법 이민자 수는 급증할 전망입니다. 2013년 이민 재판을 거치지 않고 추방된 불법 이민자는 19만 3천여 명으로 그해 추방된 불법 이민자 수의 44%에 달했습니다. 이민자 단체 측에선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 정책이 망명 신청 또는 법적 보호를 원하는 이민자로부터 정당한 법적 절차를 빼앗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한 호주 대사관 측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상한 연령이 만 30세에서 만 35세로 상향 조정됐다는 최근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아직 나이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호주 대사관 측은 앞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나이 제한을 만 30세에서 만 35세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협력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청 조건에 변경이 생길 경우 호주 이민국경수호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해 9월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비자 신청 연령 상향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이 호주에 1년 동안 머물며 여행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관광 취업 비자 제도입니다. 농어촌의 농장이나 육가구 공장 등에서 88일 동안 일하면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리더 역할을 해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9월 총선을 앞두고 4선 도전에 집중하는 사이 마크롱 대통령은 국제 무대에서 유럽의 새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16일 마크롱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보다 이후의 최고위 외교관으로서 빛을 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이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등 일명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지도자들을 능숙하게 상대한 데 이어 네타냐후 총리까지 만나 중동 평화협상 재개를 압박한 데 따른 평가입니다.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나는 이국가 해법 모색에 뼈대를 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협상이 재개되길 요청하는 바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 미국의 중재 실패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양측의 평화협상이 재개되길 이스라엘에 압박한 셈입니다. 그간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공존하는 이국가 해법을 추진해왔지만 이스라엘은 이 방안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민자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스웨덴이 선정됐습니다. 또한 180만여 명의 한인들이 거주하는 미국은 전 세계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국가 7위에 올랐습니다. 10일 워싱턴 포스트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지난해 진행한 이민자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스웨덴이 1위로 선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전 세계 2만 1000여 명의 비즈니스 리더들과 엘리트 집단, 일반 대중을 상대로 각국의 경제적 안정도, 소득 평등 정도, 고용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이민자가 살기 좋은 나라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스웨덴은 유럽의 난민 유입이 한창이던 지난 2015년 유럽 국가 중 국민 1인당 수용 난민 수가 가장 많았고 아프리카와 중동 난민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나라로 꼽힙니다. 쥐스팅 트리도 총리가 적극적인 이주 정책을 펼치고 있는 캐나다는 2위를 차지했으며 난민 포용 정책으로 중동 등지에서 최근 100만 명에 가까운 이주민을 수용한 독일은 5위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스웨덴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도 각각 6위, 9위, 10위로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경제 상황, 소득 평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유럽과 북미 국가들이 대체로 상위권에 오른 가운데 역사적으로 이민자들이 일군 나라로 꼽히는 미국은 7위에 그쳤습니다. 중동 국가 중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15위로 순위가 가장 높았고 아시아에서는 18위를 차지한 싱가포르가 이민자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꼽혔습니다. 한국은 25위로 일본과 중국의 뒤를 이었고 스페인, 카타르, 러시아도 한국을 앞섰습니다. 순위에 오른 전체 80개국 가운데 꼴찌는 케냐가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민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